10가지 항목인데요. 이 중에서 3가지 이상 항목에 해당이 된다면 난청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시끄러운 곳에서 말소리를 알아듣기 힘들거나 특히 아이나 여자의 말소리가 잘 안 들리는 경우, 2사람 이상과 동시에 대화하기가 어렵거나 텔레비전 소리 좀 줄이라는 말을 곧잘 듣는 것은 모두 대표적인 난청 증상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다시 한번 말해달라고 종종 부탁한다거나 대화하는 사람들이 중얼거린 것 같이 보이고 때문에 상대 말을 잘못 이해하기도 한다면 이 역시 난청을 의심해야 합니다. 또 전화 통화나 대화 내용을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고 이명이 계속해서 들리는 경우, 지금 말씀드린 이 10가지 사항 중에서 3가지 이상에 해당된다면 정밀검진으로 난청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들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소음성 난청입니다. 한번 손상받으면 회복될 수 없는 청각세포의 예민함 때문에 소음성 난청의 위험은 더욱 심각합니다. 최영석 씨는 젊은 나이에도 난청을 앓고 있다. 특히 시끄러운 장소에선 말을 알아듣기가 더욱 어렵다. 용서가 엄청 좀 줘. 잘 안 들리다 보니 여러 번 되묻고 또 인상도 자주 쓰게 된다. 어때? 여행을 어디로 갔으면 좋겠냐고. 이제 안 들리니까 좀 그런 게 있네. 다시 되묻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버릇이 그게 돼버렸어. 뭐 친구가 좀 오해하고 그럴 수도 있겠어요. 괜히 기분 나쁘다고. 아이 다 이해하죠. 이해 못하죠. 어떻게 이해합니까? 답답하니 미치겠습니다. 용석 씨는 군복무 시절 사격 훈련장에서 청각을 다쳤다. 총성 때문이다. 그 당시에 사격 직후 어떤 느낌이었어요? 네? 사격 직후에 어떤 느낌이었어요? 근데 그때는 딱 제가 그때 총을 쏜 게 아니라 저는 총 쏜 거기에서 탄피 받아주는 거 있잖아요. 그걸 하는데 다른 때하고는 틀리게 화이바를 쓰고 있었는데 빵 소리가 무슨 막 펑 하면서 귀가 찌리리리 울리는 그런 느낌이 들긴 했어요. 딴 때보다 심하게. 그래서 이거 너무 심하게 울리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이 귀울림이 한 달이 지나고 그래도 안 없어지고. 최영석 씨가 겪는 또 하나의 어려움은 귀울림이다. 이 환자는 아마 젊어서 그런 소음에 의해서 난청이 생겼는데 그걸 소음성 난청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분들이 대부분 이런 고음 청력이 떨어지면서 그러면서 본인은 청력이 나쁜 건 잘 모르는데 이명증을 먼저 호소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명증이 있으면서 또 하나 증상은 주변이 시끄러운 데서 얘기를 잘 못 알아듣는, 그냥 정상적인 조용한 방에서는 문제가 없는데 사람이 많은 장소라든지 혹은 주변에 소음이 많은 지하철란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얘기 듣는 것이 조금 떨어지게 되죠. 최영석 씨는 차폐기를 사용하기도 했다. 이명 차폐기는 보청기처럼 착용하는데 크기 조절이 가능한 작은 소음을 낸다. 이명에 적응을 시키는 것이다. 이명증이 있는 분들을 청력 검사해 보면 대부분 난청을 동반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고음 청력의 난청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명증이라는 거는 귀가 망가졌을 때 생기는 맨 처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라디오가 고장나면 지지직거리고 TV도 고장나면 잡소리가 나듯이 귀의 그 달팽이관이 망가지는 경우에 대개 이명증을 동반하게 되죠. 문공석 씨는 텔레비전 소리 때문에 아내와 종종 다툰다. 어머 정신없어 아주 그냥 맨날 소리가 커가지고 그냥 아주. 귀가 자꾸 이제 안 들리고 그러니까 볼륨을 키워야지 잘 들리고. 문공석 씨는 특별히 귓병을 앓은 적이 없다. 다만 18년간 콘크리트를 제거하는 작업을 해왔다. 난청의 원인은 소음으로 보인다. 검사 결과 문공석 씨는 소음성 난청을 앓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분의 경우에 이미
뇌에 상당 손상이 와 있지만 그래도 아직은 큰 소리는 잘 알아들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청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청력에 더 이상의 손상을 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분은 반드시 귀 보호 장구를 착용을 하고 작업을 해야 되고 또 가능하다면 작업 시간도 조금 줄이는 게 좋겠습니다. 소음이 어떻게 귀를 상하게 하는 것일까? 쥐 실험을 통해 알아보기로 했다. 먼저 시끄러운 스테레오 헤드폰에 해당하는 120데시벨의 소음을 9시간 동안 쥐에게 들려주었다. 그리고 청각이 충분히 회복될 수 있는 36시간이 지난 후에 청각 반응을 살펴봤다. 소음에 노출됐던 쥐는 충분히 들을 수 있는 소리도 듣지 못했고 큰 소리에만 반응을 보였다. 네, 쥐에 9시간가량 120데시벨 정도의 소음을 노출시킨 후 청성 뇌관 반응을 측정을 하였습니다. 대개 일반적인 정상 쥐의 경우에는 20에서 30데시벨 정도의 소리에도 반응을 보이는 것이 정상이지만 이렇게 소음에 노출된 쥐의 경우에는 약 70에서 75데시벨 정도의 소리를 줘야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음을 들은 후 쥐의 청각세포다. 군데군데 세포가 죽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소음성 난청이라는 거는 그 말 그대로 강력한 음이 귀 속에 도달해서 속의 유모세포, 청각세포를 파괴시켜서 오는 걸 말합니다. 쉽게는 사회적으로는 소음이 아주 심한 장소 또는 우리나라의 아주 특별한 걸로는 군 복무에 따르는 사격이 아주 심각한 문제인데요. 그런 아주 큰 특히 우리가 얘기할 땐 80데시벨 이상만 되면 이 청각세포가 죽기 시작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음악감상실 같은 데 가면 100데시벨, 120데시벨 보통 이렇게 노출되고 그러니까 이 소음에 대한 노출은 음이 얼마나 센지 또는 시간이 얼마나 지속됐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고 25살 이정희 씨의 하루는 이어폰으로 음악을 듣는 것으로 시작한다. 고등학생 때부터 계속되온 습관이다. 이어폰 항상 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출할 때는 항상 끼죠. 그러니까 집에서 출발하면서 끼게 되고 그러니까 친구들 만나기 전까지 계속 끼니까. 이정희 씨는 3년 전부터 이명이 들리기 시작했다. 이명 때문에 쉽게 잠이 들 수도 없다. 때문에 항상 음악을 틀고 잠을 청한다. 항상 틀고 자요. 귀에서 소리가 윙하고 나니까 그게 자꾸 신경이 쓰여가지고 자기 전에는 항상 음악을 틀고 자거든요. 네, 이 씨는 지금 이제 검사를 해보니까 다행히 청력은 괜찮고요. 이명이 조금 있습니다. 왼쪽에. 근데 이제 자세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고등학교 때부터 그러니까 한 5, 6년 전서부터 계속해서 이어폰을 많이 꽂고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는 이어폰의 그 소리가 크기 때문에 청각세포나 청각신경이 손상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씨 같은 경우는 이명 소리가 계속 좀 잔존할 수 있는데 이제 청력이 더 나빠지거나 이명 소리가 더 커지는 걸 예방하려면 큰 소리에 노출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학교 음악 동아리에서 베이스를 맡고 있는 고종현 씨. 하루 8시간 메탈 음악을 연습한다. 연습 시간 외에도 이어폰으로 소리를 크게 해서 음악을 듣는다. 음악을 어렸을 때부터 좋아해서 어디 갈 때든지 항상 틈만 나면 이걸 끼고 다녔어요. 음악을 좀 크게 듣는 것 같은데 귀가 아프거나 그렇지 않아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좀 크게 듣는 버릇 하니까 이게 이젠 좀 많이 익숙해졌어요. 고종현 씨가 듣는 음악은 어느 정도의 크기일까? 측정 결과 무려 확성기 소리에 해당하는 80데시벨이 나왔다. 고종현 씨는 음악을 듣기 전에 청력을 측정받은 후 평소 듣던 크기의 음악을 1시간 반 동안 들었다. 그리고 다시 검사를 받았다. 그 결과 청력이 떨어져 있었다. 왼쪽 귀의 청각 재생률이 낮아진 것이다. 1시간 반을 평소에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다시 검사를 했는데
오른쪽은 변화가 없는데 왼쪽은 그거보다 한 15%에서 20% 더